지난 5월인데요. 이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 또 졸업생들이 단톡방에서 이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내용이 폭로돼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교육청이 이 현직 교사 또 임용 대기자들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이 징계를 받은 사람들 전원이 징계 처분 과하다 재심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서울교대 국어교육과의 성평등공동위원회 익명으로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좀 많은 분들이 또 잊어버리셔서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5월 달에 이제 저희 재학생들이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과 재학생들이 남자 대면식이 공론화된 이후에 남학생들의 반성이 전혀 없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단톡방 내용 일부를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뭐 남자 대면식이라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남자 대면식이? 남자 대면식은 이제 신입생 남학생들과 그 위에 이제 2, 3, 4학년 그리고 졸업한 남학생 또 선배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행사인데요. 예. 그 자리에서는 주로 축구나 이런 활동을 한 이후에 술자리를 가지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신입생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외모평가 등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3월, 5월 이렇게 해서 폭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재학생, 신입생, 남학생들끼리만 따로 모이는 모임이네요. 남자 대면식이, 그죠? 네, 맞습니다. 축구도 하고 뭐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자들끼리 모여놓고 주로 여학생에 대한 외모 평가 등등 이런 걸 하더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그 성평등위원회 등등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니까 단톡방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내용 문제 제기가 된 이후에도 이전에도 단톡방에서 성희롱 발언들이 오갔고요. 이 문제 제기된 이후에도 반성을 하기는커녕 졸업하고 나서는 볼 일이 없으니 신경 쓰지 말아라라는 등의 내용이 오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단톡방의 성희롱성 발언들은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입니까? 요 방송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만 좀 몇 가지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전에 공개했던 내용 중에는요. 초등학교 5학년인 자신의 제자에 대해서 이제 여학생이 욕설을 했을 때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예쁜 애한테는 말 못하는 거 아시면서 그 이후에 따로 불러서 조용히 보듬어주는 척하면서 따로 챙겨 먹어요. 아니 챙겨 만나요 등의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시에도 상당히 문제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직 교사네요. 그런 글을 올린 사람은. 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기 제자니까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네. 그래요. 참. 그리고 또 뭐 졸업생들한테 무슨 자료집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화제가 됐었죠. 그건 뭡니까? 네. 이거는 주로 2학년들이 이제 신입생들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데요. 거기에는 사진과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만들어서 졸업생에게 전달을 하면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 대면식에서 활용을 합니다. 남자 대면식에서 이 책자를 졸업생들이 돌려보면서 서로 외모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후배들에게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골라봐라 라는 등의 행위가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 2학년들이 사진과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만드는데 그건 여학생들 거만 만드는군요. 그 학생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포함해서 만들었다고 말은 하는데 어쨌거나 그것이 사용된 용도는 외모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그 단톡방에서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람, 또 남자 대면식에서 그런 성희롱 발언 같은 것들을 한 사람들이 적시가 됐죠. 졸업해서 현재 교사인 사람, 임용 대기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쭉 적시가 됐죠. 모두 몇 명이었죠?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되었던 사람은 총 18명이고요. 이 중에 이제 징계가 나온 사람은 14명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세요. 이 징계라는 것이 구체적인 징계, 파면인지 해임인지 이런 것이 아니라 중징계, 경징계, 임기 정도만 결정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감사를 하면서 조사를 받았을 텐데 이 해당되는 이 현직 교사나
졸업생들은 자기들의 행동은 인정을 하긴 했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여도 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알겠습니다.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중징계, 경징계 등의 조치가 일단 취해진 상태인데 요거 현재까지의 그 조치에 대해서도 처분이 과하다라고 재심 신청을 전원이 했다는 게 오늘 보도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재심 신청을 할 것이라고 사실 예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소식을 접하고는 상당히 참담했고요. 어쨌거나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파면 해임이 아니면 계속 교단에서 학생들을 만날 텐데 지금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은 이게 문제인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 합당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교단에서 학생을 지도할 자격이 있는지 너무 의문이고 좀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관련 기사를 보다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중징계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다시 재심을 거친 다음에 심지어는 뭐 파면 해임 같은 게 내려진다 해도 재임용 절차를 통해서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다는 기사가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다른 교육지원청으로의 그 재임용을 거치면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확인 중입니다. 아직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네요. 거기까지는. 네, 아마 그리고 그 기사 내용으로서는 아마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그 교단에 서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정직 같은 게 있으면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교단에 서는 거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해 소지가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한 게 파면 해임이 예를 들어서 서울교육청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교육청에 재임용하면 또 교단에 설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성평등 공동위원회 한 분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